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가 붕어를 잡아먹는 것, 이게 바로 대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정치 철새의 원조, 한동안 김민세라고 불리던 이 김민석 후보가 물속에 있는 붕어를 잡아먹은 것,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치 철새가 서식지로 돌아왔습니다. 서식지로 돌아온 철새가 밀려나지 않으려면 온갖 폭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김민석 대표를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규정했지만 아바타는 멋있기라도 하지, 김민석은 아마 바지 사장, 요즘은 반바지 사장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민석 폭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에 개헌, 공소 취소에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이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 사법부 수장에게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약한 친구 겁주는 이 학폭 불량배, 이 화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정도의 막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보여줄 여당 대표의 이 본 모습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50일, 당대표에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제까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이 막말의 본질은 따져보면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이 대법관 추천 대상에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임명제청해달라는 요구죠. 김민기 판사가 누구냐? 이번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역대 어떤 판사들보다 우리법 연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법관사회 내에서도 그 공정성 내지 이 판결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대법관이 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또한 반바지 대법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려는 판사 둘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나주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조율했다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피고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미리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태껏 보아왔던 여러 가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황폐화시키려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마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한 이 청와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을 담당한 우리 반바지 대표 김민석 대표의 활약이 앞으로 현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개혁의 탈을 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에 이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자신이 8년까지 재임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잠시 멈춰 있을 뿐 퇴임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퇴임하면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올까 봐 아마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 이 개헌의 시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개헌을 해야 하고 시대에 맞지 않아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중임 또는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적어도 절대로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리어 국민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이 바로 그 본인들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만 넘어가면 개헌이 됩니다. 사실 이 중임제 개헌 또는 연임제 개헌 뭐 말은 어떻게 하든 이 개헌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개헌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이 개헌에 표를 보태는 순간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배신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로 연임제 개헌 내지 중임제 개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된 만큼 무너져가는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전원이 86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김보미 후보를 비롯해 김형남, 정민철 등 청년 세대가 당의 변화와 세대 교체를 외치며 도전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의 자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무산됐고 청년 후보들은 모두 예비 경선의 문턱에서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구성이라면 폐버스에서 살아라 같은 어이없는 생각이 또 나오고 심지어 실현까지도 될까봐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용기, 다음 세대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온갖 관례란 관례는 다 깨온 민주당이 관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단순히 예의 범절, 관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사법 장악하려는 시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이며 활용 점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안이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처벌하겠다고 법 왜곡죄를 신설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혹시나 검사가 기소한 게 유죄는 맞아도 조금 과하게 기소했다라고 하면 공소 기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하고 자기들 임기 내에 모두 다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자기들이 이미 사실상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리할 수 있는 사심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법관은 대법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수인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 대법원장이 소수를 제청을 하고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이 동의하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대통령 이렇게 TO가 있는 것과 대법관의 선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편에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는 매우 정당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먼저 제안하고 그 사람을 제청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모두 심겠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앞으로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매우 거세질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 재청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에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 또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될 때 자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차갑고도 객관적인 원칙, 즉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짚은 명언입니다. 이 300년 전의 묵직한 경고는 지난 17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와 그 이면을 객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김민석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결과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입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의 승부처인 호남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정부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발표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공적인 국가 정책과 예산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한 포퓰리즘적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빌려 사적인 이익과 정파적 목적을 꾀한다는 가공제사의 역사가 현대 정치에서 뚜렷하게 재현된 셈입니다. 가공제사는 공적인 일로 가장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거대 여당의 수장을 직접 낙점하고 통제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제왕적 총재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뚜렷한 지표가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입맛이 관철되었지만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른바 반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최고위원으로 절반 이상 선택했습니다. 당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범한 당원들 스스로가 투표라는 객관적 수단을 통해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매우 중대한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철저히 분립되어야 안전하고 정당의 권력은 당원에게 향해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흔들림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단단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늘 깨어있는 국민과 당원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